네, 저희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멕시코와 캐나다가 잠잠해진다 했더니 다시 중국이에요. 중국이 또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주가에서도 보듯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절묘하게 그냥 그 생생이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무역 갈등을 대응하는 것 같지만 네. 잘 뭐랄까요? 피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 네. 뭐 구글에 대한 반독점 네, 문제. 맞아요. 중국에서 구글이 지금 쓰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원유라든지 석탄에 대한 어떤 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자재를 사실 미국에서 크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갈등이 더 격화되는 과정은 아니다. 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언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언제 중국을 또 방문할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100일 이내에 중국을 뭐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선이 1월 중순이라고 보면 100일이게 되면 한 3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4월 초인데 3월에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보고 더 뭐랄까요 관세라든지 무역 갈등을 격화시킬지 아니면 일정 부분 합의를 갈지를 재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도 그렇게 심하게 나온 건 아니고 당장. 네.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를 맞대응을 한 것 같지만 더 잘 뜯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는 형태 정도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표면적인 관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럼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당장은 좀 지켜보고 멕시코와 캐나다도 한 달 유예했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정책들 이를테면 3월 초에 있을 전인대에서 지금 당장은 지방 전인대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은 R&D나 어떤 그런 투자보다는 내수 부양을 조금 1순위에 두는 정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1순위로 내수 부양이다. 이러면 무역 갈등을 조금 피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뭔가 내수 부양한다라는 거는 소비를 좀 촉진하는 거고 소비 촉진이라는 거는 뭐 자국의 수요 제품도 있지만 외국에 대한 제품 내지는 나가서 미국에 대한 제품도 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이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전인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무역 갈등이나 관세 정쟁의 어떤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좀 지켜보는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관세라는 카드를 정말 표면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지속될 경우에 관세 카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어들 여지도 있나요? 뭐 시장은 내성을 갖긴 하니까 근데 관세 말고도 여러 가지 이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카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랄까 수출의 장벽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격화되는 거를 시장에서는 좀 싫어하는 거고, 2018년에도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합의를 봤었던 거는 이게 더 격화되게 되면,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당장 중국과 미국과의 어떠한 무역 구조가 아직은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끊어내게 되면 미국도 소비자들의 어떤 물가가 급등을 할 수 있고, 네. 중국도 사실은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성장률이 특히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둘 다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중국이 서서히 둔화되기를 바라는 거고, 네. 중국은 그 반대로 우리는 너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예전처럼 막 6, 7% 이상 갈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GDP의 안정화, 그 안에서 어쨌든 내수가 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수도 좀 키워놔야 사실은 우리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최종 소비재까지 수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은 네. 미국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시간이 필요한데 방향성은 다르게 보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더 격화된다? 일정 부분 합의를 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다들 시작은 하고 있는데, 그 격화의 정도가 어디 선에서 끝날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전인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내지는 전화 통화 요런 정도를 조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지표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지표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밤에는 이제 ISM 이제 비제조,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미국은 또 소비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이미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줘서 조금 더 기대가 있지만, 이미 ISM 서비스업은 지금 6개월 연속 확장 국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ISM 제조업 PMI에서 이제 신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도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간밤에 아마존도 소비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하나의 키 기업인데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1월 이제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를 좀, 근데 많이 이제 틀리더라고요. 이 네. 방향성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도 쇼크 나오기도 하고, 쇼크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오기도 하지만 ADP 민간 고용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ISM 서비스업 지표를 아마 미국 증시는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 국면이 유지가 되면 결국은 제조업과 함께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물가는 약간 좀 덜 하락하겠지만, 네. 이 높은 수준의 물가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가 이 비용을 잘 넘나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금리도 당장은 좀 뭐 상반기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금리에서도 성장률이 나오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이 낙폭과대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네. ISM 제조업 지수가 뒤늦게 반영을 한 건 뭐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서게 되면 수출이 올라서는 거잖아요. 네. 수출이 올라서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주들이 어제 힘을 냈던 것처럼 서비스업이 올라오면, 그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고용이 유지된다는 거는 결국은 긴축 이상,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소비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나라한테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와 또 수출이 올라가는 게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 한 번만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ISM 있을까요? 제조업 지수는 뭐 엊그제 나왔던 지표인데 네. 서비스업이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ISM 제조업 지수는 사실은 이제 뭐 탑다운해서 보시는 분들은 잘 인용하는 지표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구매자들한테 앞으로 신규 주문을 많이 할 것이냐, 재고는 어느 상태냐, 뭐 딜리버리는 어떤 상태냐,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규 주문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뭔가 제공품이라든지 중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들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들인다, 사들이 계획이다, 그리고 재고는 낮아져 있다. 그러면 재고를 쌓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 소재, 기초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중간재를 많이 사들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파는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선다라는 거는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특히 미국 향 수출이 많은 국가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아시는 것처럼 50언더에서, 그러니까 확장될 걸로 보는 기업보다 계속 수축될 걸로 보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1월에 마이너스 10%, 물론 일 평균으로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원인이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빠졌던 하락 사이클의 원인이었는데, 턴온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 마이너스로 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1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바닥일 수도 있다.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를지 둔화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지는 사실은 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왔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의 하락,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하락, 이런 것들이 1월 중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리고 관세라는 이벤트가 뭐 부과했다가 되돌리는 네. 그런 어떤 한 1년의 과정에서 사실은 ISM 제조업이나 미국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보면 바닥을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증시도 당장은 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단에서 뭐가 크게 큰 퍼포먼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원달러 환율도 고점에서 이제 약간은 안정을 찾으면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 암울하게 보긴 하지만 네. 크게 보면 바닥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낙폭과대나 살만한 종목, 업종을 좀 찾아야 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을 지나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들은 AMD, 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네.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내일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디즈니가 좀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더불어서 퀄컴, ARM 이런 기업들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데, 디즈니는 뭐 넷플릭스와 함께 이제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을 좀 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만큼은 아니지만 디즈니도 사실은 11월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높아진 건 맞지만 EPS가 전년 대비 한 17, 18% 정도 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해외 IB들은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디즈니를 탑픽으로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컨텐츠 기업들이 네.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퀄컴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퀄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전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성장률이 거의 연평균 20% 이상 나올 것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퀄컴이 실적이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슈를 내일 아침에 좀 보여준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차량과 스마트폰이란다. 스마트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현대차하고도 플랫폼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내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미리 반영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도. 네. 그렇지만 내일 실적이 나왔을 때 또 한번 컨텐츠나 내지는 어떤 스마트카와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가 좋다면 좀 눈여겨볼 만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즈니와 퀄컴의 실적 발표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의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미래 선반영을 할 것 같아서 퀄컴이나 뭐 ARM과 관련된 영향력이 시장에 좀 있을 것 같고, 딥시크나 관세 이슈 이후에 AI 반도체가 사실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또 약간 삼성전자 다른 이슈로 올라왔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강해지면서 반도체 쪽이 좀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매크로 단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단 조금은 회복된다 그러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무조건 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보니까 딥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변동성 그리고 관련된 캐펙스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 정도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결국은 AI와 관련된 투자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오니까 반도체도 너무 낙폭과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20만 원 언저리에서 더 빠지면 막 배당 수익률이 7% 넘어가는데 이 가격에서 팔 만한 가격인 거냐.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괜찮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퀄컴이라는 게 나오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에서는 소위 말해서 매도하기에는 네. 아까운 가격이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게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는 게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도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를 때가 바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많아지면서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도자가 많아지지 않으면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꾸로 이 매수 그 시장의 천정이나 가격의 천정도 좀 매도자가 많아지기보다는 살만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샀을 때 이제 천정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도 좀 매도할 만한 어떤 그런 가격대인가 매도할 만한 시장의 어떤 아이디어인가를 잘 살펴보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인식이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반영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아직 팔긴 너무 아깝죠. 그렇죠? 이 타이밍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퀄컴의 실적 발표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예, 뭐 LG CNS 네.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보면 신규 상장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이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삼성 SDS나 뭐 현대 오토웨버 등인데 AI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최근에 뭐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니까. 네. 센티멘트성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뭐 물적 분할은 아니지만 쪼개기 상장에 따르는 뭐 모회사 가치 희석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규모가 워낙 크니까 좀 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매력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하긴 합니다만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 이제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일부 다른 기업들은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좀 이벤트적으로 있다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적인 걸로 저희 체크하고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까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도 꼭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